퇴직 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나는 40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고 자녀들도 모두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정년퇴직 때는 모두가 축하해 주었죠. 그런데 은퇴 후 나의 삶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녔지만 돌아오자 알지 못할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직장에서의 명함도 직함도 사라졌고 바쁘던 일상은 텅 빈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녀들은 명절에만 연락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3년째 되는 해에 아내마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롭게 늙어갈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동네 공원에서 하모니카를 부는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저는 중요한 비밀을 배웠습니다. 혼자 살지만 행복한 그들의 비결은 바로 5가지 준비였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노년의 삶을 연구하고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가 오히려 더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노후는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혼자 살아도 최고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5가지 핵심 요소를 알려드립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준비해 두신다면 혼자 사는 것이 결코 두렵거나 외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노후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독립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나이 들수록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특히 혼자서 노후를 보내신다면 경제적 독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모든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식비와 주거비는 물론이고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약값까지 모두 스스로 해결해야 하죠. 이런 부담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과 스트레스가 노년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민우석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의 독신 남성으로 한 회사에서 21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경영 위기를 맞으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중에 저축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미루다 보니 충분한 비상금이 없었던 민우석 씨는 하루아침에 경제적 불안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심리적 스트레스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민우석 씨는 노후 재정 관리에 관한 강의를 듣게 되었고 관련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모든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남은 돈으로 소액이라도 안정적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우석 씨는 조금씩 재정적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기적인 수입원을 여러 개 만들어 하나가 끊어져도 나머지로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보험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했습니다. 노후에 혼자 살아가더라도 경제적 자유가 있다면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좋아하는 취미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경제적 독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고,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해 넉넉한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노후에 홀로 서 있어도 단단히 뿌리내린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돈을 즐길 수 없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후에는 건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옆에서 약 드셨어요? 라고 챙겨줄 가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젊었을 때 무리하게 쓰면 나이 들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혼자 살면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기와 채소를 골고루 먹고 짜거나 단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 검진을 받아 건강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희선 씨의 이야기는 더 치열합니다. 그녀는 40대 후반의 독신 여성으로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건강을 소홀히 했습니다. 아침은 거르기 일쑤였고 점심은 빠르게 패스트푸드로 해결했으며 저녁에는 간편식으로 때우곤 했습니다. 운동은 생각조차 할 시간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정희선 씨에게 위장장애와 지방간 초기 증상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듣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혼자 사는 삶에서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더 큰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정희선 씨는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걷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가까운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식사는 직접 요리하며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과일과 채소 섭취를 늘렸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위장 증상이 사라졌고 지방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마음의 안정이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줄어들었습니다. 정희선 씨는 이제 혼자 사는 노후가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쌓여 큰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매일 10분이라도 걷고 한 끼라도 채소를 더 먹고 정기 검진을 예약하세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자산, 바로 건강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곧 외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운 인간관계에 얽매여 있는 것이 더 큰 외로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후에 혼자 살면서도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새롭게 형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인간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수십 명의 지인보다 단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노후에 더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관계를 다 지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정말 나에게 힘이 되는 관계를 찾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의미하게 이어온 관계에서 벗어나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과의 소통에 집중하세요. 김영옥 할머니의 이야기는 너무 감동적입니다. 올해 70세가 된 김영옥 할머니는 평생 자녀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들, 딸 결혼시키느라 무릎이 닳도록 일했고 그 결과 관절염이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연락도 뜸해졌고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김영옥 할머니는 점점 외로움을 느꼈고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 살아도 결국 노후는 혼자구나. 이 깨달음은 김영옥 할머니에게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버리고 적당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이웃들과 교류하기 시작했고 동네 복지관의 노래교실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인연들이 생겨났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김영옥 할머니는 자녀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는 대신 이웃 친구와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지냅니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멀리 사는 자식보다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직장에서 맺은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관계를 맺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가벼운 동네 산책을 하면서 이웃과 인사를 나누거나 지역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무리하게 유지해온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억지로 맺은 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혼자 살아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인연이 한두 명만 있다면 외롭지 않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 그것이 혼자 살아도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생 모으고 쌓아온 물건들, 형식적으로 유지해온 관계들, 지나간 과거에 대한 미련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버릴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후에는 이러한 내려놓음의 지혜가 더욱 중요합니다. 한정된 공간에 물건이 넘쳐나면 일상이 답답해집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면 마음까지 정돈됩니다. 집 앞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쌓아둔 미움이나 후회 같은 감정의 짐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박정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임원까지 올랐던 분입니다. 퇴직 후 그는 자신을 전 임원으로 소개하며 과거의 영광에 집착했습니다. 명함도 계속 들고 다녔고 회사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며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조언은 점점 현실과 동떨어졌고 후배들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호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보는 건 어째? 이 한마디가 박정호 씨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보관해온 회사 관련 물건들과 명함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타이틀에 기대지 않고 그저 박정호라는 한 사람으로 새롭게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점차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옷장에 걸려있던 수십 벌의 정장도 대부분 기부했고 필요한 몇 벌만 남겼습니다. 집안의 물건들도 하나씩 줄여나갔습니다. 평생 모아온 책과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그는 물건에 대한 집착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랍게도 물건을 줄이고 과거를 내려놓자 마음의 공간이 생겼고 그 자리에 새로운 취미와 관계가 들어왔습니다. 박정호 씨는 평소 관심 있던 도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었습니다. 과거의 지위나 직함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관계였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집안에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들릴 공간이 없는 것처럼 마음도 과거의 미련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기쁨을 담을 수 없습니다.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고 끝난 관계를 정리하고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미련을 내려놓으세요. 가볍게 살수록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삶에서 벗어나 비우고 덜어내는 삶을 시작하세요.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당신의 노후는 한결 가볍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이란 큰 성공을 이루거나 많은 재산을 모으는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사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산책길에 마주치는 이웃의 미소, 저녁 시간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런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이 모여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특히 혼자 살게 되는 노후에는 이러한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즐기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종종 큰 변화나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서적 안정과 행복은 결국 자신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이근옥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인 그녀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40년 넘게 함께한 배우자 없이 홀로 지내는 것이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밤이면 찾아오는 적막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건넨 한마디가 그녀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근호가 내가 행복해지길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만들어봐. 이 말은 이근옥 씨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어 보였지만 점차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에 감사하고 동네 슈퍼에서 반갑게 인사해주는 주인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이런 작은 감사함이 쌓이자 그녀의 마음은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이근옥 씨는 또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과정에서 그녀는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적고 면역력도 높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건강한 몸, 편안한 잠자리, 오랜 추억이 담긴 사진첩. 이런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결국 혼자 살아도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것이 바로 정서적 안정을 가져오는 지혜입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혼자 살아도 행복한 노후를 위한 5가지 핵심 요소를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 독립, 건강관리, 인간관계 정리와 새로운 관계 형성,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자세, 그리고 삶의 의미와 정서적 안정까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 들어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닌 자유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지요.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라는 말은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닌 단단함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